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금요일장에서 아주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금리나 수혜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제약바이오, 건설,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제한해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힘들고 힘들었던 8월이었습니다. 부디 마지막 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눈치만 열심히 봤던 지난주, 시장도 날씨도 여러분 참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8월 23일 금요일장 전거래일 한마디, 중앙은행 정책 변수 나올까? 눈치만 살살이라고 기록해봤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또 국회 출석 후 발언하는 우에다 총재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수에 시선이 쏠려 눈치만 봤던 시장이니 지수는 위로도 아래로도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하루.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오전 11시 저점을 찍고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로 일본의 매파 기조에 대한 우려는 경감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금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이어서 정리해보고 오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된 영향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이날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 발언도 소화하며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수급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은 매수했으나 코스피는 2,400억 원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 수급 역시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은 코스피는 3,000억 원 순 매수했으나 코스닥은 약 99억 원 팔았습니다. 또 이날 관망세 속 양시장 거래 대금은 각각 8조 원 수준으로 지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일 뉴욕 증시 하락에 코스피는 장 초반 2,700선을 내주기도 했으나 장 후반 들어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22%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2,70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03% 하락한 77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섹터별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이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 민감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주의 경우 시중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는데요. 이렇듯 전반적으로 업종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요. 이에 HC 현대산업개발은 7.66%, GS건설은 2.4%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외에도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냈는데요. 약 3천억 원 규모의 양자기술 R&D와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SKT와 관련 시장에 진출한 KCS는 17% 올랐으며 엑스게이트도 8.7% 급등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주들은 거래소가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에 투자 유의를 발동하자 약세 보였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죠. 시제는 13%, 휴마시스는 11% 밀렸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추가로 짚어보시죠. 네,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성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또 상승 마감하면서 금리 인하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제약바이오 섹터, 건설, 자동차, 금융 쪽은 지수 대비 선방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8월 28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다. AI 투자 정점론이 잠재워질까? 관련 종목들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은요, 기대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아주 명확히 해줬고요. 50bp 금리 인하의 문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금요일 뉴욕 증시는 주가, 유가, 금값 급등으로 그리고 금리, 달러 하락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주식 중 금리가 떨어져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 민감주나 소형주들이 아주 폭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숨죽여 주목하고 있는 종목 엔비디아도 이날 129달러를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긴 했으나 지난주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주들로 미국 수급 분산이 좀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최근 급락 여파에서 벗어나 매크로 환경은 확실히 살아났죠. 리스크온 장세가 확실히 도래하기 위해서는요, 현 시점에서 기존 주도 섹터인
테크 섹터의 투심이 더 확실하게 살아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 주도주인 엔비디아의 6월 신고가 돌파가 절실한 상황 속 운명적으로 이번 주 28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이제 시장은 젠슨 황 CEO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 섹터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요 저항선에 걸쳐 움직이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신고가를 돌파만 해준다면 시장은 다시금 방향성을 위로 잡고 대선 전까지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간 28일, 우리 시간 29일 무엇을 포인트로 잡고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3%나 증가한 287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낙관론자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이 AI 파티가 지금 밤 9시에 있고, 즉 완전 정점은 아직이고 이 파티는 오전 4시까지 계속된다고 믿는다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에서 AI 혁명에 대한 또 다른 큰 검증의 순간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는데,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건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수요 지속 가능성을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신제품 출시를 통한 높은 영업 마진과 성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또 설계 결함이 발견돼 지금 출시가 3개월 정도 밀린 GPU 블랙웰 칩, 물론 이 지연 문제가 당장 엔비디아 수익성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AI 칩을 많이 주문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딜레이 이슈에 엔비디아는 어떤 입장을 좀 표명을 할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의 다소 약해진 수출 데이터를 감안할 때 10월 말로 끝나는 분기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은 우려하는 부분이 시장은 있거든요.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의 7월 제조업 활동, 6월에 비해 둔화가 됐고요. 또 트럼프 후보의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 이후 대만 반도체주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떻게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에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비코어 ISI가 투자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57%가 엔비디아의 주가 실적 발표 이후 지금 주가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120달러에서 14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겠죠 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7%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27%가 주당 14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28일, 29일로 향해 있는 이번 주, 이어서 AI 말말말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올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젠슨 황 CEO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시간을 돌려 돌아간다면 컴퓨터 공학 말고 인간 생물학을 전공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인공지능의 기적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프로그래머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 과학의 가장 복잡한 분야로 생각되는 생물학, 바로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해 인간 생물학을 전공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이제 서서히 AI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좀 시사점을 던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도 AI 캐스터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낮은 직업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화가, 사진가, 작가, 작곡가,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놀라운 AI 소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연산법을 기계나 로봇이 몇천 배 더욱더 우월하게 소화를 하겠지만 인간의 감수성, 창의력, 상상력은 무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를 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AI가 인간의 도구로 쓰이고 인간의 바운더리 안에 영역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간과 AI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희망찬 시나리오를 위한 법 제정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제시
개시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2주 전 폭락장 이후 반등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삼성전자. 3분기 13조 원, 4분기 14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엔 HBM 매출이 본격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번 엔비디아 콜에서 삼성전자의 HBM 콜 테스트 통과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7월 9만 전자 탈환을 앞두고 있었던 주가는요. 전거래일 77,7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 후 20만 닉스 안착에 좀 성공을 해줄 수 있을까요? 20만 원, 21만 원 사이 소화해줘야 할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는 하이닉스. 금요일장에서는 18만 5,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TC 본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률 무려 41.9%라는 아주 경이로운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주목하는 삼성전자와는 그 자회사와 2012년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이닉스 HBM 관련주로 분류돼 움직이는 한미반도체. 주가는 급락장 이후 계속해서 12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PCB 업체입니다. 전자제품 핵심 부품인 인쇄 회로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PCB 중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량 유무를 결정하는 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5공장 신설 소식에 4.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낙폭 회복 속도가 가장 답답한 국내 증시. 부디 이번 주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 거래 대금마저 메말라버린 사막 같은 시장에 오아시스 같은 샘물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수주 및 공급 계약 공시가 많았는데요. 먼저 하나오션의 경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 지원함 한 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약 4,602억 원인데요. 지난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종 계약까지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대우건설은 4,132억 원 규모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의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이날 3,135억 원 규모의 세운 오피스 신축 공사 사업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LM&S는 28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믹싱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약 20%로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4.2%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큰 이벤트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단 과기부, 중기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공동으로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된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 해군 및 해병대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에 북한이 무력 시위 등을 벌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AI와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맨드앤맨드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주목해 볼까요? 주말 사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위고비와 제파운드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지금 비만 치료 관련해서 효과를 봤을 뿐 아니라 제2형 당뇨병 예방 효과도 확실히 봤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 고점 대비 많이 저점에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축포를 터뜨릴 만한 뉴스가 되어줄 수 있을지 여부에 우리는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